관한 연구를 진행한 신혜석과 임성빈입니다. 저희 연구는 기본적으로 정렬이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정렬이란 크기 관계가 주어진 데이터들을 순서에 맞게 크기를 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연구는 정확히 이 정렬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정렬과 어떤 유사한 특성을 띠는 과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정확하게 정렬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성질을 띠는 과정을 저희는 유사정렬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이 유사정렬에 대해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주어진 유사정렬에 대한 탐구이고 하나는 주어진 유사정렬을 변형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유사정렬에 대한 탐구 같은 경우 어떠한 특성들이 이 주어진 유사정렬로 만드는지, 어떠한 특성들이 이게 정렬과 비슷하게 작동을 할 수 있는지 중요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이 유사정렬이 정렬과 똑같이 작용을 하는지, 즉 정렬 조건에 대해서 탐구를 했습니다. 주어진 유사정렬의 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 유사정렬을 더 많은 경우에서 정렬을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만들거나 혹은 더 빠르게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유사정렬의 경우에는 스택솔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택솔트에 대한 연구는 이미 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유사정렬이라고 불리는 스택 정렬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뤄봐야 합니다. 스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자료구조라는 것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데이터를 넣고 빼는 그런 것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고, 또한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스택의 맨 위에서만 푸시랑 팝이라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푸시라는 과정은 새로운 데이터를 스택 안에 집어넣는 과정을 말하고, 팝이라는 과정은 데이터를 스택 내에서 빼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스택 자체로만 볼 때는 푸시랑 팝을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택을 이용해서 스택 정렬을 한다면 약간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스택 정렬 같은 경우는 스택과는 다르게 스택 내부에서 원소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스택의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원소의 크기가 작아져야 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원소를 넣을 때 그냥 막 푸시를 할 수 없고 스택의 맨 위에 있는 원소와 크기를 비교한 다음에 팝을 할지 푸시를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택 정렬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스택 정렬에는 세 가지 특징 정도가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는데요. 가장 먼저 IDM, 정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라는 성질입니다. 이 IDM이라는 것은 정렬된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길이가 n이면서 1부터 n까지가 스트레이트로 나열되어 있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NL 시행시, 즉 유한번 안에 정렬을 보장한다는 점인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 번 스택 정렬을 시행하면 가장 큰 수인 n이 맨 뒤로 가게 되고 한 번 더 스택 정렬을 하게 되면 n이 맨 뒤에 있는 상태를 유지한 채로 n-1이 n 앞으로 감으로써 n-1번 안에, 즉 유한번 안에 정렬이 보장됩니다. 마지막으로 1, 2패턴을 1, 2패턴으로 정렬시키고 2, 1패턴은 1, 2패턴을 정렬시키는, 즉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고 정렬되지 않은 것을 정렬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스택 솔터블할 조건 그리고 투스택 솔터블할 조건이 밝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투스택 솔터블할 조건은 두 번 스택 정렬을 했을 때 정렬이 되는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스택 솔터블할 조건 역시도 울파손의 연구에서 밝혀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울파손의 연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막 1, 2패턴이 1패턴으로 유지되고 2, 1패턴이 1, 1패턴으로 바뀌는 그런 성질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이 조건을 구한 것으로 저희는 기존에 있던 이 투스택 솔터블할 조건을 이용해서 새로운 조건을 구했고 이가 울파손의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스택 솔트라는 과정을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스택 솔트를 두 가지 과정으로 분열을 시켰는데 하나는 바이스택 솔트이고 하나는 사이클 스택 솔트입니다. 이 바이스택 솔트는 두 개의 스택을 이어붙였고 사이클 스택 솔트는 두 개의 스택을 이어붙인 다음에 첫 번째 스택에서 나오는 게 두 번째로, 두 번째 스택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로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저희가 스택 솔트를 변형한 이유는 스택 솔트의 문제점을 한 가지 파악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너무 쉽게 1 이외에 다른 것이 스택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택 솔트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스택만 사용하기 때문에 맨 위에 1이 아닌 다른 게 있는 상태에서 그 수보다 더 큰 수가 들어오면 바로 정렬이 되지 않고 그 수가 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스택의 유예 기간이 부족을 하다고 판단을 하고 어떤 정렬 과정 내에서 하나의 그 원소가 그 맨 처음에 스택으로 들어가는 시점부터 나올 시점까지 기간을 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한 것인데요. 우선 바이스택 솔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맨 처음에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스택을 내어붙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순환이 생긴다는 거였는데요. 어떠한 몇 가지의 그 치원들이 일관적으로 정렬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결과로 뱉으면서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큰 수인 n의 위치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인데요. 맨 처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스택 솔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 n이 한번 맨 밑바닥에 위치하면 그 이후로 스택 정렬 남은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스택 솔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스택 안에 n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n이 다시 두 번째 스택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순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맨 마지막 원소를 제거하기로 했는데요. 맨 마지막 원소를 제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이스택 솔트가 한번 이루어진 후에는 그 치원에 있는 가장 큰 수가 반드시 뒤로 가는 성질은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바이스택 솔트를 시킬 때 맨 마지막 원소를 제거하고 나면 두 번째로 큰 n-1이 가장 뒤로 가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해서 순환이 없이 유한번 안에 정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문제점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이미 정렬된 치원인 IDN을 다시 IDN으로 만드는 성질을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저희가 변형한 과정인 사이클 스택 솔트는 맨 처음에 저희가 바이스택 솔트에서 생각했던 문제점을 포함을 해서 모든 그 스택 솔트의 기존의 성질들을 만족을 합니다. 또 유예기간이 늘어진 만큼 사이클 스택 솔트는 스택 솔트보다 더 강력한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이클 스택을 바탕으로 사이클 스택 솔토그랄 조건에 대해서 먼저 탐구를 해보았는데요. 이 조건을 찾기 위해서 바이스택 솔트에서 처음 수축했던 조건이 1, 2, 3 패턴을 파악하느냐 아니냐 이가 사이클 스택 솔토그랄 조건을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통해서 1, 2, 3 패턴이라는 것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1, 2, 3, 4 패턴이라는 반례가 존재해서 저희는 1, 2, 3보다 좀 더 강력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 3, 4의 패턴을 회피한다면 사이클 스택 솔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였고 이에 대한 증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조 정리로 먼저 1, 2, 3을 포함하는 치원을 사이클 스택 정렬할 때 1이 2, 3보다 먼저 팝된다라는 정리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만약에 2, 3, 4를 포함하는 치원의 경우에는 2가 가장 먼저 팝되기 때문에 절대로 정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두 번째 보조 정리인 사이클 스택 정렬을 할 때 K가 K 플러스 1이 팝되기 전에 먼저 푸시가 된다면 K가 K 플러스 1보다 먼저 팝된다라는 정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만약에 사이클 스택 정렬이 되지 않는 경우 즉 결과 치원에 2일 패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치원 그러니까 사이클 스택 정렬하기 전에 그 치원에서 2, 3, 4 패턴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각각 증명한 다음에 사이클 스택 솔토그랄 필요 충분 조건은 2, 3, 4 패턴을 회피하는 것이다 라는 정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좋은 유사정리를 무엇인가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좋은 유사정리는 두 가지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강력함입니다. 즉 최대한 많은 치원들을 정렬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빠르다는 점입니다.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최대한 빠른 과정 안에 어떤 유사정리의 과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스택 솔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강력함을 정렬 조건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2, 3일 패턴, 즉 3개짜리 패턴을 회피하는 경우에 스택 솔트는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빠르는 최소 2N번 안에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N개짜리 기계 치원의 경우 그 N개짜리를 아무리 길어도 N번을 모두 집어넣고 그 다음 빼는 2N번의 과정 안에 스택 솔트가 끝난다는 점이죠. 즉 선형 시간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빠른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이클 스택 솔트 같은 경우에는 스택 솔트보다 훨씬 강력해졌는데요. 이번에는 2, 3, 4일 패턴 회피가 되었기 때문에 3개짜리가 아닌 4개짜리 패턴을 둠으로써 훨씬 더 많은 치원을 정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 스택 솔트 같은 경우에는 선형 시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스택 솔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스택 안에 들어가는 게 나오면 그게 결과에 이동하는 것이 분명했지만 사이클 스택 솔트 같은 경우에는 이 N개가 모두 첫 번째 스택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스택에 들어간 이후에 결과 치원으로 반드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첫 번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형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사이클 스택 솔트는 스택 솔트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스택 솔트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그런 솔트로서 특정 성질,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주 빠르게 편현 시간 내에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스택 솔트 같은 경우는 특정 성질, 즉 IDN을 IDN으로 정렬시키지 못한다
한다라는 형식이 있었지만 그래서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클 스택 솔트 같은 경우는 스택 솔트가 만족했던 모든 성질을 만족을 하고, 또한 바이 스택 솔트에서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처럼 똑같이 유예 기간을 부여해서 더 강력한 조건을 형성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사이클 스택 솔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사이클 스택이 두 개인 경우에만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데, 과연 이 스택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추후에 좋은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선행 시간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과연 스택 솔트와 사이클 스택 솔트 중에 수학적으로 정확히 n에 대한 식을 표현했을 때 어떤 것이 좀 더 빠른 정렬인가를 분석하는 것도 정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